아파도 나와야 되고 네. 전날이든 당일이든 아파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단 내려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네. 치아가 이빨이 하나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거의 한 800 정도가 딱 다들 그 정도 보통 버는 것 같아요. 배송 단가를 올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네. 매년 그 배송 단가는 떨어지거든요.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택배 기사나 뭐 버스 기사 저는 진짜 호기심 많아요. 이분들 맨날 우리가 그 일반인 사람들을 그냥 맨날 이분들 그 맞춰주고 보고 하는 그 직업을 저희가 직접을 그 뭐 활용하고 근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예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좀 여러 가지 해보면서 좀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긴 해서 네. 유튜브라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 현장감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가슴에다 이제 이렇게 메고 촬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냥 재밌게 봐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졌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또 그 기질이 있어요. 관종? 예. 좀 예. 관심 받고 싶고 막 그런 게 좀 예.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래서 그 릴스 올렸던 거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좀 기분도 좋고 아, 진짜? 근데 좀 이제 또 그 프레시백에서 대해서는 저는 진짜 너무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상 그걸 좀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올리긴 했었죠. 네. 아, 그 좀 알려주세요. 그 플래시백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이거 저는 죄인이에요. 저도 맞아. 그 댓글이 막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 프레시백 시켜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 저는 이제 그건 당연히 뭐 시키는 입장에선 네. 그렇게 고객님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가 이제 프레시백이 이제 회수하면 네. 그 한 개당 1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배송일도 솔직히 바쁜데 네. 배송을 가야 되는 곳에 프레시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배송이 없는 곳에 프레시백이 있으면 이건 단독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배송 없이 그냥 가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회수하는데 뭐 4층, 5층 올라가는데 100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꼭대기 고층 이런 데 올라가는데 100원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 압박이라는 게 엄청 7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회수 때문에 네. 좀 이게 단가도 100원이고 하니까 딱히 사람들이 다들 좀 그럼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프레시백이 또 찍찍이어서 네. 이게 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네. 그거 해요. 맨날 받을 때마다 그거는 떼요. 네, 저기 근데- 자기 이름 써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아, 제가 그거 맨날 떼고 버려요. 네, 근데 이게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 어쨌든 그 하나를 뜯는데도 좀 힘들어 버거워하시는데 네. 저희 이제 기사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막 6, 70개 막 80개 많으면 막 100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네, 그걸 계속 뜯어야 돼요. 근데 네. 이게 팔이 진짜 아프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겁나 어려운데. 네. 이거 그러고. 겨울에는 더 뜯기가 힘들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힘주면서 한쪽에서 이제 힘주면서 뜯긴 하는데 네. 그게 엄청 많다 보니까 근데 프레시백은 저는 좀 비효율적 네. 그렇게 프레시백을 저는 진짜 그거는 재현이에요. 저 그 얼음 그 물팩 있잖아요. 아이스팩. 네, 전 그거 자주 꺼내지 않아요. 그거 다들 잘 모르시는데 왜냐면 이게 쿠팡에서 그 안내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림 같은 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냥 거기에는 그냥 그 안내 문구에는 프레시백 그 그냥 문 앞에
놔둬 주세요. 송장만 빼주세요. 이렇게만 돼 있고 네. 아이스팩이랑 얘기는 없는데 네. 그냥 아이스팩 뒷면 보면 또 이제 폐기 처리해달라고 있는데 그걸 솔직히 누가 보냐고요. 저 볼 일이 없죠. 있어요? 저 몰라 있을지 있어요. 있는데 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업무상 이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건데 네. 그게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또 아이스팩은 이제 또 고객님들이 원래 그 직접 처리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다들 잘 모르시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그 프레시백 뜯고 안에 아이스팩도 원래는 저희가 그 아이스팩을 뜯고 이제 버렸었는데 네. 이제 그 겨울에는 이제 얼음이니까 얼음으로 돼 있으니까 네. 뜯다 보면 손 다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칼로 그러니까요. 뜯으니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좀 아이스팩 처리해 주는 분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저는 좀 너무 프레시백은 좀 안 좋게 보긴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그 저희는 배송 기사잖아요. 네. 저희는 배송하고 집하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프레시백 회수하는 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긴 해요. 그렇죠. 사실상. 예. 네. 그거는 이제 쿠팡 측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긴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예. 그리고 또 그거는 한 뭐 수백 개 해야 하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기도 일은 7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는 맞아요. 돈 벌 수 있는 업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7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7시까지 만약에 회수까지 하면서 네. 7시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아예 배송을 먼저 다 하고 네. 7시 넘어서 이제 회수를 가서 하는 그거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많아요. 네. 아. 갔던 데로 또 계속 반복해서 네. 가서 회수를 하고 하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신형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형 프레시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형 프레시백이 생겼는데 네. 그거는 이제 찍찍이가 없긴 해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뚜껑만 열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건데, 훨씬 더 예,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부피가 엄청 커요. 그러면 적재할 때 그 공간을 엄청 차지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그걸 회수를 한다고 하면 뚜껑 열고 또 따로 분리를 해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근데 더 좀 안 좋은 게 회수 지금 구형 프레시백은 회수하면 100원인데 그거는 30원이에요. 와. 더 오히려 더 하락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프레시백 자체는 좀 별로고 그냥 종이 박스? 네. 솔직히 종이 박스만 해도 친환경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박스를 써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뭐 이제 재활용도 가능하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는데 네. 프레시백은 좀 안 좋다고 그렇죠. 보죠. 기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네. 저희는 배송만 하고 싶은데 네. 그것까지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도 종이 박스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좋은 게 또 하나 뭐 제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보자면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쿠팡 쪽에서 뭐 쿠팡만 아니고 모든 배달 플라스틱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거 자주 보고 플라스틱 좀 꽤 많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 100% 잘 알맞은 처리할 방법이 정리하자면 플래시백을 받고 그거 그 꺼내고 아이스백 꺼내고 처리하고 밖에서 도는 거예요. 네 밖에다 두는 건데 이제 프레시백은 이제 송장하고 네. 아이스팩 이런 것만 네. 이제 빼주면 네. 저희도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저희 아예 입장에서 없앴으면 프레시백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없애자 플래시백. 아니 뭐 그 가격 인상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프레시백 회수 단가를 좀 올려주면 좋기도 한데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배송 물량을 더 줘서 이제 배송 단가를 올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네. 매년 그 배송 단가는 떨어지거든요.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저희도 근데
뭐 이 정도 소신 발언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좀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니까 네. 저희 기사들끼리만 그냥 조용히 그냥 이것저것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해. 그래서 프레시백은 딱히 좋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 그 릴스 올린 거 나서부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몰랐으니까. 네, 그니까요. 송장 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일 큰 문제. 사람들 어떻게 뭐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네, 자기가 맞아요. 뭐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 뭐 물론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근데 지금은 직접으로 만나다 보니까 뭐 어떤 힘든 점이 저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지식이 생긴 거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좀 속이 풀리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잘 얻었네.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하거든요. 네. 네. 또 다른 하고 싶은 말 뭐 다 해보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주변에 제 친구 그 요즘 급한 그 아주 그 좀 뭐 고급 아파트에서 네.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그 근데 아파트 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아파트마다 그런 곳이 있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못 들어가 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네. 네, 뭐 택배 카페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까지 끌고? 그냥 아예 그냥 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로비까지? 예, 아니면 그냥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올라갈 수 있어요? 뭐 10층이라면 무조건 올라가긴 해요. 네. 예,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차는 밖에다 세우고 이제 네. 부르마 아까 말한 거 그거 끌고 이제 네. 다들 하는 거죠. 저도 이거는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 아직 뭐 네. 직접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경험은 해본 적 없었어요. 네. 예. 그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거 더 개고생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 택배 자체가 어쨌든 몸 쓰는 거다 보니까 네. 고생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거까지 해야 되나? 왜 뭐 택배 기사 뭐 아파트 들어가서 뭐 범죄나 할까? 이거 좀 아주 안전한 나라인데요. 네, 이거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서 네. Porch Pirate이라는 거 있는데 네. 그 택배 그 기사들 뭐 택배 배달하고 그냥 그 사람 집 앞에 그 문 앞에 그냥 그 짐을 두고 가고 Porch Pirate 뭐 그 포치 그 해석인데 해석 그 맞아요. 그 해석 그 배에서 타는 사람들 해적 해적. 그 포치 해적 그래서 사람들 그 배달 그 하고 다른 사람 기다리면서 그 배달 아저씨가 나갔다가 그냥 가서 그거는 가져간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잘 없는 건가요? 잘 없을 것 같아. 사람들 큰일은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좋아요. 그 남아공이었다면 바로 가져갔을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 그냥 며칠 동안 제가 작년이었나 그 배달 왔는데 3일 동안 그냥 우리 집 앞에서 그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집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진짜 미국이나 뭐였다면 누구 바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뭐 몇 시간 안에. 근데 가끔 보면 한국 사람들도 가져가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있어요? 네, 그냥 대문 앞에다 이렇게 대문 앞에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대문이 안 열리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쓰는 고객님들이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문 앞에다 두면 그게 물건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가져가긴 해요. 네. 진짜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진 찍어서 어쨌든 보내드렸으니까 올려놨으니까 이제 제대로 배송이 됐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책임지진 않긴 해요. 네. 그럼 그거 경찰 쪽으로 근데 그것도 어렵네요. 왜냐면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저희는 제대로 배송한 게 맞기 때문에
다시 이제 쿠팡에서 물건이 다시 가긴 해요. 고객님한테. 예. 차라리 그거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것도 진짜 단점 한국에서 사는 게 아주 안전한 거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일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조금 위험한 일이나 이런 거뭐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냥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뭐 그래도 사고 날 뻔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거랑 운전하는 사람은 좀 그냥 밤에서 운전하니까. 그냥 밤에 운전해서 이제 또 이게 어쨌든 밤이든 낮에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특히 겨울에 눈 올 때 네. 그때 이제 계단이 엄청 미끄럽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게 계단 내려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네. 치아가 이빨이 하나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웃긴 게 그 계단에서 넘어질 때 보통 이제 엉덩이로 이제 엉덩방아로 찌면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저는 그때 희한하게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예, 이빨 딱 닿자마자 와. 그래도 바로 그 맞자마자 바로 일어나긴 했죠. 네. 그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게 얼굴이 좀 긁혔을 텐데 네. 예, 저는 좀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냥 바로 이빨만. 예, 그럼 그 일은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와. 예, 해야 돼요. 그럼 하긴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 하다가 그 다음 날 그냥 치과 예, 가신 거예요? 네, 그냥 냅두긴 했어요. 냅뒀어요? 예, 어차피 썩은 이빨인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우리가 표현해서 battle scar. 약간 그 전쟁의 흉터. 예. 그런 좋은데요. 예. 네, 약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럼 눈 올 때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배달 다 완료까지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또 눈이 엄청 많이 오면 시간을 늘려주긴 해요. 그렇죠. 네, 늘려주긴 그럴 수밖에 하는데 그냥 막 적당히 오면 늘려주진 않고 그냥 무조건 7시까지 끝내야 되고 네. 이게 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또 그 배송할 때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차도 엄청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천천히 운전해야 되고 뛸 때도 이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 돼가지고 좀 7시까지 끝내기가 너무 힘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배송하시는 분들은 좀 눈하고 비는 좀 선호하진 않죠. 안 오길 바래야죠. 예. 근데 원래 그 눈이 많이 올 때 고객들 뭐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배달 완료되지 않으면 눈이 왔으니까 뭐 이번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것도 맞긴 하고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냥 쿠팡은 어쨌든 무조건 고객 우선이어서 우선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아쉽긴 하죠. 기사님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불쌍한 것보다 약간 좀 이용 당하는 마음 조금. 근데 이거는 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돈도 어쨌든 제가 한 만큼 버는 거여서 네.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일할 때는 불만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불만이 좀 있긴 하죠. 네. 뭐 아까 말한 프레시백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고 하면 이제 보내주잖아요 저희한테. 네. 근데 그게 이제 차가 늦게 올 때가 있고 네. 하니까 저희는 급한데 네. 마음은 급한데 차가 늦게 오고 그러니까 거기 캠프에서 그냥 물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아쉽죠. 빨리빨리 오면 저희도 그냥 마음 편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데 간선차 저는 그냥 좀 간선차 이게 물량 오는 차가 이제 간선차라고 하는데 네. 간선차랑 프레시백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플래시백이 제일 쥐 같은 새끼네. 우리 이제 플래시백 진짜 없애야 돼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위하자 no more flashback. 근데 이런 뭐 돈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좀 잘 보는 건가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도 많고 뭐 좀 만족하시는 건가요?
뭐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뭐 빠져나갈 거 빠져나간다고 해도 뭐 기름값이든 이런 게 네. 다 빠져나간다 해도 기름값을 본인이 직접으로 처리하시는. 예, 기름값은 저희가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하는 거여서 예. 그럼 배달차도 저기 저희 거예요. 예, 제 아, 거. 진짜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또 이게 또 쿠팡 친구라고 네. 이게 직영 기사들은 이제 그냥 거기 이제 쿠팡 측에서 이제 차도 해주고 기름값도 해주는데 저희 네. 같은 지입 기사들은 네. 아예 그 차도 자차 네. 제 차고 네. 그리고 기름값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왜냐면 그 와, 어쨌든 자차인 게 좋은 게 차도 재산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거긴 하죠. 네. 아 근데 그것도 조금 자기 개인 투자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자기 뭐 차도 뭐 없었으면 차도 사고. 네, 맞아요. 그래서 택배를 할 때는 초기 자금이 좀 들긴 해요. 좀 돈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차만 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보험도 그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한 그래도 한 1,000만 원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네. 좀 편하게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왜냐면 기름값도 뭐 네, 갚아야 그런 거 알 수 다 있고. 네,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돼가지고 보험, 처음에 초기 세금. 자금은 초기 자금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거 그 과정이 뭐죠? 그 훈련이나 뭐 교육을 교육도 다 받기도 하고 그 이게 좀 택배 쿠팡 그걸 하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구역이 계속 그 고정 기사들이 그만두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고 그냥 다들 오래 하려고 하죠. 이 일 자체를 다 적응이 됐고 돈도 어느 정도로 금융 치료가 되니까. 네. 그래서 거의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들긴 해요. 아예 쉽게 진짜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뭐 일 하게 시작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저는 이제 쿠팡 하기 전에 네. 생수 배달을 했었어요. 아, 생수 배달. 오케이. 네, 생수 배달을 네. 하다가 네.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쿠팡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쿠팡을 한번 가볼까? 이거죠. 그때는 쿠팡에 좀 자리도 많았고 단가도 좀 있어가지고 쿠팡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네. 네, 생수 배송을 하다가 그래서 생수 배송 하다가 이제 쿠팡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길론도 이제 이미 떠진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배송하기에는 좀 편했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쿠팡 할 때는 물량이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일찍 끝나긴 했었어요. 5시 막 이렇게. 네. 좋구만. 그렇게. 네, 그땐 그래도 근데 저도 돈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많이 벌자 이런 의미로 그때 초반에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네. 네, 그땐 열심히 했었죠. 그럼 시작을 아예 경험 없으면 나 이제 하고 싶다.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뭐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나요? 교육을 받아요. 얼마 이게, 정도? 동승 교육이라고 이제 원래 그 어느 정도 했던 배송 기사님 옆에 타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달라가지고 3일 정도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는데 동승 교육 받을 때는 돈을 안 받긴 하죠. 네, 돈을 안 받고 주는 곳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받고 하루 정도 배웠었거든요. 네. 하루만? 네, 저는 왜냐면 생수를 하고 왔어가지고 이미 그 경력이 좀. 네, 근데 동승 교육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하루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루만에 해본다고 해서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적재 이제 차에다 어떻게 싣는지 이런 방법도 배우고 주소 보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하루 하고 이제 저도 따로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역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배송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서 저는 그때 바로 들어가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다면 네. 얼마 정도? 몇 주, 몇 달? 몇 달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오케이. 일주일? 오케이. 네, 일주일에서 한 5일 정도? 네. 그럼 하루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에이스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좋죠. 아, 그래 일주일 정도. 아 그래서 뭐 좀 너무 이렇게 뭐 면허 따거나 뭐 면허 그 뭐라 해야 돼 면허증 아니면 그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면허증하고 아 운전 면허 빼고 약간 자격증 자격증.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고 화물 끌 수 있는 네. 그 자격증도 필요해가지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거 따로도 자격증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그것도 시험 보고 이제 필기 시험 이런 거 보고 이제 땄던 기억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연락해서 뭐 일주일 그 교육 받고 시작할 수 없는 거죠. 먼저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무조건 있어야 돼. 신청하고 네. 그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오케이. 그것도 있어요. 요즘 좀 젊은 애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니면 그 직원분들 거의 나이 얼마 정도인가요? 성별 거의 다 남자죠. 네. 거의 다 남자고. 2인 1조로 하는 분들은 거의 부부?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혼자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제 나이 또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곳은 네.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기사님들이 60명 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어린 것 같아요. 31살. 진짜요? 네, 제가 30살이니까 두 두 번째로 어린 것 같긴 했었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다 서른 저보다 중반 40살 정도. 맞아요. 31 중후반도 있고 거의 다 아버지 뻘들이 좀 있긴 하죠. 맞아요. 그럼 이런 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 졸업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이런 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게 됐었어요? 그냥 관광지에서 원래 저는 그냥 관광지 그런 네. 데서 일하다가 뭐 일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택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저도 남 밑에서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일하면서 제가 한 만큼 벌고 싶은 게 택배 일이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택배 일 알아보다가 생수를 시작하게 됐다가 생수하다가 이제 그냥 쿠팡으로 아예 넘어온 거였죠. 그럼 뭐 남 밑에 일 하지는 않지만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쿠팡 밑에 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쿠팡 직원은 아니고 그냥 약간 콜라보레이터? 그냥 살짝 하청업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희는 CALS라고 그런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럼 그렇게 일하니까 좀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한 건가요? 남 밑에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제가 선택한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그 오래 할 거고. 그럼 내가 벌고 싶은 만큼을 있다 보니까 한계 있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이만큼 시간만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7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 이만큼만 벌 수 있어. 그런 한계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량 나오는 곳도 다 정해진 건 아니어가지고 완전 물량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서 거의 한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800 이상은 좀 벌기 힘들죠. 야간에도 해도. 근데 뭐 버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뭐 그 구역이 단가가 세서 그러거든. 물량이 많이 나오든. 근데 거의 한 800 정도가 딱 다들 그 정도 보통 버는 것 같아요. 700에서 800 그 정도. 그럼 그만큼 뭐 만족하면 그럼 너 뭐 한계에 상관없는 거죠. 다들 그래가지고 물량을 더 받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다들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 이제 다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그 택배 안에 뭐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봉투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 종이 박스 안에 이거는 이거 있다, 이거는 이거 있다. 아, 그 써져 있는 게 있고 네. 저희도 배송할 때 그 기프트 안에 뭐가 있는지 써져 있는 것도 네. 있긴 한데 네. 거의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좀 그거는 확인하지 않아요. 예. 그냥 배송 그냥 배송만 하다 보니까. 왜 물어보냐면 네네. 저 약간 좀 어떤 고객들 뭐 자꾸 뭐 어떤 뭐 특이한 거 뭐 주문한다 뭐 시킨다면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일 것 같아서 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 안에 있는 거는 저희는 못 보고 무슨 물건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네. 만약에 고가 상품이면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예 안에 있는 상품을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개인 그 프라이버시 네,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이 안에 있는 물품이 뭐가 들었듯 저희는 배송만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쓸 것 같진 않아요. 네. 난 목표 딱 하나다. 제일 빠르게 어, 여기부터 그냥- 여기까지 네. 옮기는 거.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집 가자 그런 어. 마인드로 다들 배송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약간 그 편견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그 택배 기사 일하는 거 뭐 편견 같은 거 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 택배 인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요? 네,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올렸던 그 릴스 이런 것도 네. 댓글 보면 다들 그래도 막 뭐 고생하십니다. 존경한 것 같아. 네. 좀 리스펙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나 알 수 있는 일 아니니까. 그것도 진짜. 그렇고 네. 그냥 저는 일단은 그냥 요번에 좀 그 댓글도 보고 네. 좀 오랜만에 그 따뜻한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근데 악플도 몇 개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악플 뭐라고 했어요? 악플 뭐 그냥 뭐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뭐 그리고 뭐 못생겼다? 아니 못생겼다는 왜? 뭐야? 그거랑 무슨 상관? 지금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근데 악플 이런 거 달리면 예. 솔직히 기분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근데 악플이 달리면 저는 그냥 그걸 냅둬요. 삭제는 안 하는데. 네. 근데 요번에 못생겼다 그 말은 좀 긁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네. 그거는 좀 삭제하긴 했거든요. 절대 그거까지 상처받지 마요. 진짜 네. 그렇게 악플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에 뭐 안 좋은 거 있어서 이거 진짜 그 지산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막 악플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개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냥 즐겨요. 네. 네, 그냥 왜 알고리즘 위해서 되게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고.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진짜 그냥 삭제 안 해도 그냥 무시해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 그거 보고 그 사람 더 싫어할 거예요. 맞아요. 뜬금없이 이거 택배 일인데 왜 갑자기 네, 그거까지? 갑자기 뭐 얼굴 비하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어쨌든 이제 좀 악플 같은 거 달리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대신 뭐 말해주고 막 대신 싸워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맞아요. 해서 저는 좀 기분이 좋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플래시백에 대해 올렸고 갑자기 사람들 자기 게시물에 이거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여기 몰래서 보는 거 같은 거죠. 약간 네, 저는 그냥 프레시백 뜯는 영상인데 제가 좀 저도 힘들고 프레시백은 진짜 비효율적이어서 그런 거 좀 올리고 싶고 하니까 네. 저는 그 영상을 올린 건데 왜 싸울까? 왜 갑자기 얼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진짜 네. 그냥 무시해요. 저도 지금 이런 일 좀 올해는 뭐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뭐 유튜브 말고 그냥 뭐 방송이나 뭐 그런 저도 진짜 뭐 악플 자주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전 너무 상처 받았어요. 근데 거기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진짜 그 사람들 만날 때 진짜 절대 듣지 마. 그냥 무시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뭐 문제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 비하는 거 의미 없어 진짜.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멘탈이 좀 중요해야 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근데 또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나의 멘트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어차피 그 인스타나 유튜브 올리니까 네, 가끔씩 그런 거 있을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구독자 수도 지금도 엄청 적지만 지금 그나마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좀 그래도 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스타도 그렇고 인스타도 팔로워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했을 때는 악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요번에 이제 계속 그게 엄청 쇼츠도 같이 릴스랑 같이 올렸는데 네. 쇼츠도 갑자기 엄청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악플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너 힘든 거 아니다 못생겼다. 저는 이 못생겼다는 말에 너무 긁혀가지고 네, 그것만 삭제했고 그 사람한테 그 너의 10K PB 얼마냐고 물어봐. 너 10K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100% 거의 99% 사람들 이길 거예요. 또는 그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진짜 우리 나이 먹고 나서 다 주름 생기고 다 뭐 그냥 늙어가고 진짜 외모가 진짜 이렇게 중요하지.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매력이죠. 어쨌든. 남자는 우리는 그냥 웃기면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맞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늘 if I'm funny, it's okay. 그 나단이도 여기 나왔을 때 우리 똑같은 얘기했어요. 매력을 중에 진짜 뭐 남자들 뭐 좀 재밌다면 충분해요. 예. 저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 채널 봤는데 예. 그 조나단님이랑 아모띠님이 나와가지고 예. 좀 왜 내가 여기를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왜 네. 나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예. 택배 업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거 듣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예. 네. 제가 좀 정해진 그 게스트 원하는 게스트 없어요. 그냥 제가 그 관심 있는 업무나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있으면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그 K-pop 프로듀서나 그 성형 그 원장님 아니면 뭐 방송인 배우 그냥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 관심 있으면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계기로 초대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버스 기사 좀 구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냥 버스 타다가 그냥 말 걸고 싶어요. 기자 안녕하세요. 혹시 팟캐스트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기자 에? 이거 좀 엄청 놀라실 거 그러니까 같긴 좀 해요. 맞아요.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연락 왔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한다고 네. 얘기하셔가지고 왜냐면 그냥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협찬이라든지 뭐 인터뷰 이런 게 연락이 많이 오긴 했는데 아 진짜요? 네,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안 될 것 같다고는 다 말했었는데 네. 팟캐스트 와 근데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솔직히 연락 왔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한번 쳐보니까 영화도 출연하시고 피지컬백 그건 피지컬백은 좀 짤로 봤을 때 좀 설마 이 사람인가 했는데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신기하고 좀 일단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네. 저도 한번 와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네. 좀 쿠팡에 대해서 프레시백 특히 프레시백은 진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전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좀 새롭네요. 예. 네, 저 이런 상황이. 아니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음. 저는 앞으로 그 이런 진짜 훌륭한 분들이는 너무 자주 찍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게스트 중에 아예 저한테 모르는 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진짜 재밌었고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이 영상에 인스타랑 그 본인 유튜브 채널 다 이렇게 그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우리 지산 씨 거. 예. 정말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안 되는데. 아유, 예, 잘 감사합니다. 됐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좀 네.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제 게스트들한테 마지막 한 마디가 부탁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에 좋은 조언 있으면 저 위해서 그 조언이 뭘까요? 저한테 조언 하나만 줄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 말 해도 돼요. 그래요? 네. 기욤 패트리 형이 나왔을 때 너무 완벽해 보는 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뭐 좀 있으시면. 일단은 이렇게 남아공에서 네.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셔서 어쨌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향수병 이런 거 외롭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조언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근데 그래도 진짜 그냥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조언보다는 그냥 자존감이 엄청 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승부욕 강하신 건 또 알고 하니까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승부욕 엄청 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자존감도 엄청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언할 게 딱히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산 씨. 감사합니다. Yes. Congratulations, you've made it to the end of another podcast. If you're interested in consuming another one, check this one with Alex Carlson, a K-pop producer. There we go. I'm waiting.